뇌를 수술하는 방법, 드릴로 뚫어서 뇌를 수술하는 방법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무서운 스펀지가 아니죠. 아,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런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기에 지금도 쓰이고 있다. 어머.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질환이 그 생겼나? 수술받은 환자들이 오래 살지는 못했다. 반전이 있는 거죠. 왠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드릴로 고쳤다, 상 받았다, 그런데 드릴 귀신이 붙었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저번 주처럼 네. 뭔가 약간 성격이나 약간 아. 몸에 약간 무슨 이상이 약간은 신경 있을 후유증이었다고. 환자들이 못 대졌다. 역시 지금처럼. 난폭해졌다. 정답이 비슷한 게 있나요, 박사님? 방향은 비슷한데요. 예. 아마 보시면 좀 더 놀라실 겁니다. 더 놀라요? 야우, 어떡해. 아니면 너 힘들다. 안토니오 에가스모니스. 그는 포르투갈의 신경학자로 1949년 정신질환자들의 전두엽을 제거해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질환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Let me go! Bastards! Let me go! 에가스모니스는 이를 치료할 마땅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두엽. 뇌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Let me go! 그는 전두엽을 제거하면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Let me go! Let me go! 그가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드릴. 저거 쓸 생각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에가스모니스가 사용한 실제 드릴입니다. 끔찍하다. 모니즈는 본인이 수술하기 이전에 예일대학 팀이 한번 침팬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침팬지들이 성질이 포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뇌 일부를 제거하니까 침팬지가 조용해지는 것을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인간에게도 같은 수술을 하면 정신병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모니스의 수술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개골 양쪽에 구멍을 뚫고 알코올을 넣어 조직을 마비시킨 후 전두엽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 수술 후 환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And how are you feeling today? 놀랍게도 환자는 얌전해졌습니다. 이 수술법은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에가스모니스는 결국 1949년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현대와 같이 약물학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병 환자의 정신외과 수술 방법은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어 모니즈 교수께 노벨상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에 이 수술법은 월터 프리먼에 의해 조금 더 진화합니다. 그는 얼음 깨는 송곳을 눈 안쪽으로 찔러 전두엽을 손상시켰는데 하나 만들 이 수술법은 너무 끔찍해 보고 있던 의사들마저 기절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난 아니다. 눈을 찌르잖아.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은 환자만 무려 4만 명 이상이나 됐습니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였으나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바보가 된 거야.
매사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의지 없어지구나. 결국 식물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이의 몸뚱이는 있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해지는 바보와 같은 지능이 극히 낮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 반신불수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극작가 테니시 윌리엄스의 여동생 로즈. 여배우 프란시스 파머도 이 수술을 받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존 F 케네디의 누나 로즈마리마저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대세였군요. 20세기 가장 과격했던 수술 전두엽절제술.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부른 비극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 시술 장면을 보던 의사들도 기절했다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거는 잔인해요. 얼마나 무서운 시술이었다는 겁니까? 아니 웬만하면 말이죠. 예, 홍 박사님. 의료 기구를 하나 만들면 돼. 그걸 꼭 얼음 깨는 송곳 뭐 이런 걸로 어가 만족해 그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조금 더 설명을 예, 해주시죠. 뇌 모형이 예. 있으니까요. 예, 이 송곳이나 아까 아이스피크라고 이제 얼음 깨는 송곳을 말씀하셨는데 예. 처음엔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기구를 고안을 했는데 어쨌건 너무 많은 부위를 그 절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뇌의 정상적인 판단 기능 또 사회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뇌를 수술해서 정신과의 질환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게 한동안 한 3, 40년 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는데 최근에 과학의 발달을 힘입어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부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이제는 좀 정확한 수술로 고친다는 사실도 좀 반가운데. 의학이 이만큼 발달하고 발전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그럼요.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예. 노예 해방을 위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란 말을 남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소련과의 핵금지 조약 체결 등의 업적을 남긴 존 F 케네디. (1860년)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고 1960년 케네디도 대통령이 되었다. 둘은 모두 금요일에 저격당했다. 그리고 어떻게? 일단 시작부터. 그리고 연도가 1860년 딱 100년이네요. 딱 100년 차이가 나네요. 저도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홍경민 씨. 링컨을 저격한 그 암살범하고 케네디를 암살한 암살범이 이름이 같습니다. 루비. 오스왈드라서. 오스왈드. 성이 같죠, 성.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죠. 오스왈드예요? 뭐가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같아. 예,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오스왈드. 읽던 책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얕죠? 거기까지. 예, 아까 얕아요. 그 얘기 했나요? 예, 뭐요? 총호에 의해서 둘 다. 그 이름이 같지는 않은데. 이름이 안 같아요? 네, 오스왈드. 얕아. 아니 근데 같은 게. 뭔가